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도시 미연지역의 현황도로 이용권, 즉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례는 원래 7명이 비도시 미연지역의 대형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나누면서 가운데 진입로를 만들어서 그 진입로의 소유권은 7명이 지분으로 가졌는데 7명 중 당장 건축하지 않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때마다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과 또 7명 소유자가 일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쟁을 대비해 달라는 것이죠. 먼저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시죠? 비도시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44조에 접도 의무도 없습니다. 비도시 면적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건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건축법 도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의 토지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오고 타인의 토지이면 진입로가 타인 소유이면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긴급시 피난 차량, 119 소방서 차량 같은 것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간이 없이 건축 허가를 해주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잘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비도시 면적은 지정할 권한이 없어요. 왜? 접도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출입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나면 소방수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이 정한 건축법 기준에 맞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만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할 권리는 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자, 현재 7명은 공동으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을 했지만 아직 도로로 형질 변경이 되지 않았고 지금 그 도면에 빨간 부분입니다. 가운데. 아직 형질 변경이 되지 않았고 지목도 답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건축물 진입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공시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로 이 빨간 부분을 형질 변경 또는 지목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자는 7명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례에서는 가운데 도로의 형질 변경 및 지목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서 7명의 지분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 확보를 건축허가 신청자가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용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소유자 7명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의 의미 또는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비도시 미연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거나 또는 동지역이었으면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 또는 개발행위 협의를 의제하는 것이므로 한 번의 사용 승낙으로 건축법 도로까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사용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도시지역이거나 동지역이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에서 우리가 필요한 서류 부분은 물론 인감은 두 통을 떼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건에 건축허가 한 건으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는 2장이 건축과 따로
개발행위 팀 따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한 번의 사용승낙으로서 허가가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사용승낙이 필요 없지만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허가권자가 지정할 권한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또 7명한테 사용승낙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용 사용승낙으로는 현황 도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는 곧 건축법 도로가 아니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 사용 승낙을 주고받은 사람끼리 채권적 관계, 당사자 간에만 이용권을 줬다라고 봄이 맞기 때문에 추후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에서는 또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현재 비도시 미연지역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에 그 진입로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미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한 전원주택 단지 분양업자나 또는 매도자 또 이런 부분을 안이하게 대처해서 사용승낙 문제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원주택 단지 개발업자 또는 이렇게 7명의 동호인이 토지를 나눌 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비도시 미연지역에서는 현행 건축법으로는 허가권자가 강제적으로 건축법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7명의 토지 소유자가 모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원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지정 도로는 개별 건축 허가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건축 허가가 없이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어렵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 조례에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발업자가 이런 현황 도로, 내 외부에 있는 현황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려고 해도 지자체는 이런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일부러 기부 체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현황 도로가 분쟁에 휘말려 있고 대법원도 이런 현황 도로가 시행자가 분양 목적으로 만든 것이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하나 볼게요. 분양 택지 건축물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고 적당한 통행로로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나머지 소유지를 택지로서 분할 매각할 수 없었다면 지금 분쟁이 있는 토지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에게 무상 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분양 목적의 단지 내부의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라고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도 많고 또 아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지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큰 틀의 기준은 국토부가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건축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도시지역이고 면지역이지만 추후 이곳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읍동지역으로 상향되면 그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6명의 사용승낙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분 소유자가 바뀌거나 또 소유자끼리 분쟁이 있다면 지금 당사자끼리 아무리 합의를 잘 해놓아도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이런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에 대한 판단을 법원 판결에만 맡기지 말고 그 이전에 이런 분쟁이 예상되는 단지 내의 현황도로를 선제적으로 공도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도로 지정해서 도로관리대장이 올리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시 면지역의 공장용지를 허가하면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라고 지정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건축허가 신청해서 사용승낙을 해주면서 공도로 만들 것을 약정한 지금 7명 사례입니다. 7명 사례는 사용낙을 해주면서 우리 공도로 같이 쓰자라고 약정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에 그림에처럼 토지용계 확인서에처럼 지정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들고 나면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지정하고 나면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토지용 확인서에 등재해서 공도로 만드는 것이 지자체의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토지 소유자 및 이웃 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전국의 지자체는 모두 이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면 국토부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비도시 면지역이 도시지역 읍동지역으로 바뀌면 건축법 44조부터 47조가 적용되므로 추후를 대비해서 이 골목길은 4m가 아닌 6m로 해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5조에 완화 규정이 있으므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뭐 내부 도로는 그 7집만 쓰는 거니까 지금 6m 도로를 확보해 놓고 도로가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편하게 쓸 수 있고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상향됐을 때 도로 너비 기준에 지금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비도시 면지역은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권한이 없어서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현황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면 추후 이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에서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지만 이런 진입 통로가 포장이 되었다고 해도 지분권자가 변경되면서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아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 도로와 건축법 도로는 지정도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 비도시 면지역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건축법 도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추후 지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현황도로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곳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건축법 도로 지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황도로를 기부 체납받으면 더 좋은데 최초 개발할 때는 시행자가 기부할 수도 있지만 준공이 된 후에는 기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기존의 현황도로 소유자와 그 이용자 그러니까 수분양자를 말하죠. 이용자가 합의를 통해서 건축법 지정의 도로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처럼 그런 문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 문제는 민사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해결하라고 뒤로 빠지고 있지만 결국 건축허가 때는 이 현황도로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가 없는 현황도로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사업 시행자 또는 수분양자인 매수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법도로 지정을 하면 다음에 사용락이 필요 없고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없다라고 하는 안내를 허가권자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